랩핑 하시는 분들,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필름 작업을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축이 와서 타오르고, 붙였다 뗐다 하다 보면 자국 생기고 먼지 들어가서 퀄리티가 확 떨어지고, 저도 고광택 랩핑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원리를 몰라서 똑같이 망했습니다. 고광택 필름은 깊은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층이 3겹으로 되어 있고 두껍기 때문에 본드도 그만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업 과정에 따른 결과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지금 하시는 작업 스타일에 제 방식을 조금만 접목시켜서 작업을 해보시면 결과물은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리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도어 작업 필살기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고광택 도어 작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광택 랩핑 필름의 특징이 필름이 두껍고 본드가 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을 바릅니다. 이 약은 뭐냐면 필름의 점착을 조금 낮춰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바르실 때는 모서리 마감 부위에 특히 발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서리 부위와 홈 부분은 제외하고 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작업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거든요. 약을 다 바른 상태에서 인스톨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혼자 하는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인스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딩층에 붙어있는 후지를 저는 한 번에 다 제거하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한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먼저 앞쪽에서 필름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떼서 앞쪽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먼지가 들어올 부위는 여기 위쪽입니다. 여기 위쪽이 많이 오픈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가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면 이 후지를 뗄 때요, 절반 넘게 떼주세요. 절반, 필름을 양 옆으로 봤을 때 절반 넘어가게끔 후지를 떼줘야지만 저쪽에서 뗄 때 조금 편합니다. 이만큼 떼주시고, 아래는 저는 다 떼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이만큼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갑니다. 겉지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안 할 거예요. 겉지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후지를 180도 꺾어서 떼줄 거예요. 필름을 이쪽으로 당겨서 우리가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캐릭터 라인을 기준으로 필름을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쪽만 결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와서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을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하고 가장 튀어나온 모서리 부위를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우리가 먼지가 들어갈 확률이 있는 곳은 아래쪽, 먼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필름이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있고, 아래 저는 후지도 마찬가지로 다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는 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을 이용해서 위쪽으로만 스키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 위쪽을 스키지 할 때는 최대한 필름이 많이 들지 않도록, 들더라도 이 모양 생긴 대로 필름을 살짝 당겨주면 필름이 떨어져요. 이 상태로 필름을 밀어줍니다. 필름을 뗄 때도 이쪽 부위도 지금 주름이 져 있죠. 최대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쪽 부위도 살짝 드러내줘야겠죠. 우리가 랩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AS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 필름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붙이는 방법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고정됐어요. 위에는 더 이상 뗄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서 필름을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약을 발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여기 엣지 부위까지 눌렀거든요. 이 엣지 부위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게 스퀴즈를 해줍니다. 이 들려져 있는 상태로 캐릭터 라인 바로 위쪽을 스퀴즈를 해줍니다. 여기 캐릭터 라인이 이제 나타났어요. 겉지를 떼고 열을 주고 수축을 시켜서 붙여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기스가 나더라도 최대한 위쪽은 스퀴즈 기스가 없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교육생분들이나 알려드릴 때도 겉지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상태로 캐릭터 라인들까지 제가 필름을 들어줬거든요. 자꾸 달라붙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더 있죠. 제가 여기 후지를 다 떼지 않았습니다. 후지가 붙어 있어요. 혼자서 하실 때 가운데만 잡고 있어도 양 옆에서 후지가 잡아주기 때문에 둘이서 잡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열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열을 캐릭터 라인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래쪽에 닿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캐릭터 라인 위쪽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가 들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스키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라인까지 밀었으면 그 다음 아래쪽 면을 잡아줘야겠죠? 필름을 살짝 드러내고 캐릭터 라인 아래쪽 한 1cm만 저는 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캐릭터 라인 위험한 부위는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필름에 열을 줘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캘린더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 제조 과정에서 필름이 조금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쪽은 열을 주고 당기지 않았죠. 이 상태는 원 상태입니다. 이 원 상태에 우리가 열을 줄 건데요. 열을 주면 필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를 잡고 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겼다가 주름이 없어지는 이 타이밍까지 열을 딱 줘주시면 돼요. 지금 위쪽은 열을 줘서 주름이 생겼다가 줄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더 이상 열을 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위에 붙어있는 필름과 여기 떠있는 필름이 결이 맞게끔 성형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성형이 된, 위쪽은 성형이 된 상태에 이제 성형이 되지 않은 쪽 아래쪽에 열을 줘서 다시 한번 필름을 성형을 해줘요. 이때 중요한 점은 아래 잡고 있는 손은 절대 당겨지면 안 돼요. 딱 들고만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필름에 주름이 생겼다가 주름이 아예 확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떼줄 거예요. 뒤에 후지를 조금 더 떼줘서 위쪽은 성형이 끝났습니다. 방금 후지를 뗀 이 라인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가까이.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라인이 우리가 그냥 붙였을 때 표면에 드러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 라인 기준으로 열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한번 성형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으로 열을 주면 주름이 쫙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 타이밍까지 열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 필름이 완벽하게 성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한번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끝을 잡고 필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이거 필름 늘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열을 주면 필름은 수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당겨서 붙이게 되면 필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열을 주고 필름을 성형시킨 상태에서 필름을 100% 식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름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고 필름이 성형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퀴즈를 해주면 돼요.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스퀴즈를 해줍니다. 이쪽부터 꼼꼼하게 스퀴즈를 해주시다가 우리가 이 스퀴즈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약을 바르지 않게 되면 필름에 기포가 차는 현상,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필름이 기포가 차는 현상이 매우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들어서, 이런 옆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서만 들어도 충분하죠? 그래서 저는 이 주름을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잡은 겁니다. 항상 스퀴즈를 하실 때는 위쪽에서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름도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열을 주고 성형해서 내리는 방법도 있고, 캐릭터 라인이 좀 심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도어를 할 때는 필름을 들고 스퀴즈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래쪽은 성형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스퀴즈를 해줍니다. 스퀴즈 할 때는 항상 가운데 쪽부터 주름을 양 옆으로 몬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필름을 양옆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그 결을 이용해서 이 주름을 옆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래 필름이 절대 닿여있으면 안 됩니다. 닿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필름 든 상태에서 스퀴즈를 양옆으로 쭉쭉 밀어줘요. 내려옵니다. 사실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봐도 고황텔 랩핑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고 내리는 작업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다가 주름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주름이 몰리는 경우에 내가 스퀴즈를 아무리 해봤자 이 주름은 계속 타올라요. 조금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름은 언젠간 타오르고 이렇게 찝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찝혔을 때도 여기에 성형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했던 성형이 들어가주면 되는데 열 아래쪽에다가 주시고 주름이 없어질 때만큼 열을 주십니다. 이렇게 열을 주면 우리 아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죠. 이쪽에 스탑라인 생깁니다. 무조건 이쪽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밀어놨고 여기 아래쪽에다 열을 줬기 때문에 스탑라인이 생겨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열을 주고 성형을 해서 필름 펴준 상태예요. 그리고 필름은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충분히 식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한 번 더 들어줘요. 한 번 더 들어주고 지금 여기 한번 카메라 가까이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이쪽 부위랑 이쪽 부위, 우리가 아까 들은 부위, 이 부위가 스탑라인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열을 줘볼게요. 열은 여기 위에다가 주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살짝만, 이 라인이 없어질 정도까지만 하고 필름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필름이 딱 붙어있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필름을 식히고 텐션을 최대한 죽여준 상태에서 우리가 손끝으로만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 스탑라인이 생기나 안 생기나. 스탑라인이 없습니다. 이쪽 한번 찍어주겠어요? 지금 여기 앞문이 제도색판이라서 우글우글 거리는 게 조금 비추긴 하는데 스탑라인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시면 스탑라인 없게 랩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밀어 넣어 주실 때도 아래쪽에 있는 필름의 텐션을 확실히 죽여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스퀴즈는 항상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얘는 또 이렇게 여기 쪽 캐릭터 라인이 생겨요. 캐릭터 라인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실히 들어서 텐션을 죽인 다음에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가운데 여기 기준으로 앞쪽 먼저 해줄게요. 앞쪽에 열을 주시고 저는 랩핑 필름 팔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 대표님 이쪽은 뭐 붙어줘야 되는데 뜹니다. 아니면 열을 주고 수축시키고 눌렀는데 떠요 라고 해서 제가 가서 보면 작업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수축은 잘 하세요. 열을 주고. 근데 이 상태에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눌러버리니까 여기가 늘어나서 들어가거든요. 절대 늘어나서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AS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축을 시키고 아래에 텐션을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끝으로 누른다건 헤라로 누른다건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확실히 텐션 죽이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타오를 수 있어요. 자 위험한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또 이쪽 아래쪽 캐릭터 라인 홈 있는 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후지를 안 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후지를 전 지금 아직까지 안 뗐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더라도 옆에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최대한 얘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들고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 G박에 랩핑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옆에 캐릭터 라인이 엄청 잘 떠요. 이런 부위가
이렇게 들고 캐릭터 라인 넘어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조금 더 내려서 CV까지 다 밀어줬어요. 이 상태로 지금 다 왔습니다. 고지가 코앞이에요. 이 상태로 후지를 조금 더 남겨놓고, 이거 다 떼도 되지만 저는 이게 손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열을 주고 하려면 이게 한 손만 딱 잡아도 잡혀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열을 줍니다. 이거 손 절대 안 당기고 있어요. 잡고만 있는 거예요. 잡고만 있습니다. 이 왼손. 열을 줄 때는 마찬가지 5cm 정도 남겨주시고 열을 주시면 스탑라인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성형이 됐어요. 필름을 들어서 스키지로 가운데부터 옆으로 빼주시는 이 방법으로 밀어주셔도 역주름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요.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후지를 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시면 쭉쭉쭉쭉 잘 내려옵니다. 이쪽 반대편 부위도 지금 막 주름이 지고 막 이상하게 됐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형시켜주면 돼요. 필름을 떼서 여기를 잡으면 여기에 주름이 지고, 이쪽에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오른쪽으로 가볼까? 오케이, 이쪽 잡아주시고, 상태로 저는 왼손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잡고만 있어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열은 필름이 떼어져 있는 5cm에서 10cm 아래로 열을 주셔도 필름은 자기가 알아서 펴집니다. 필름이 펴지고, 저 이거 왼손 보이시죠? 왼손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거든요. 이 상태로 필름을 이 모양대로 성형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필름을 당겼나요? 안 당겼죠. 전혀 안 당기고 들어가도 이 주름은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열을 줘서 성형을 시켜줘서 내려준다.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도 만들 계획입니다.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름이 지면 열을 줘서 우리가 필름을 조금 당긴다, 이런 개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조금 참고해서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똑같이 밀어주시면 돼요. 필름이 주름이 생기지 않게. 주름이 질 것 같으면 아래에서만 살짝 떼서 똑같이 옆으로 스키지 하고, 여기 아래쪽 주름이 살짝 몰리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을 그냥 줘도 돼요. 하지만 스탑라인이 생길 수 있고, 열 주위 부위가 너무 작아요. 살짝 들어줄게요. 이만큼 들어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필름이 떨어져 있는 부위에서 5cm 넘어서 열을 준다. 열을 주고, 이쪽은 우리가 주름만 펴서 성형, 필름을 시키는 거예요. 성형 필름을 시켜주시고, 이게 왼손으로 스키지를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이렇게 스키지 끝으로만 주름을 나눠 갖게끔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문 하단 부위인데요, 만약에 이쪽이 우리가 아래쪽으로 당겨져서 늘려졌다고 하면 열을 줬을 때 랩핑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름이 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필름이 타오르지 않고 주름이 펴지는 모습. 네. 주름이 이렇게 펴지죠. 여기 부위는 필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랩핑을 할 때 마감하는 방법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광택 랩핑 필름의 성질을 알고 내가 열을 왜 주는 것이며, 내가 열을 줬을 때 필름이 어떻게 되고, 내가 잘랐을 때 필름이 어떻게 될지, 얘네들이 안쪽으로 말릴지, 수축이 올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랩핑하시면 AS는 들어올 일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랩핑을 하실 때 필름을 성형시켜서 한번 내리는 방식으로도 작업을 해보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그쪽 들어가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모셨어요. 거의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연습용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 연습용 차량으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랩핑사 대표님들이나 실장님들, 뭐 직원분들도 상관없어요. 모셔서 랩핑 필름은 저희가 아주 많으니까요. 이 필름들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공간도 내어드리고, 그 다음 제가 옆에 붙어서 같이 작업 노하우도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랩핑 필름은 리파 필름이에요. 제가 하는 작업 방식대로 작업을 했을 때 최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필름이 너무 얇지 않고 본딩이 안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필름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필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연락 주시면 차근차근 제가 궁금하신 거 모두 다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